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매트라이프 최서연 FS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되게 연예인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어제 잠을 설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충태의 특별한 인생학교 대표 문충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충태입니다. 네, 제가 박사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박사님하고 한 1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페이스북 친구가 되면서 저 좀 소통을 했었고, 제가 2015년 7월부터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박사님 책을 무려 5권이나 봤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사님을 제가 많이 동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박사님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공유하면서 더 알리고 싶어서 제 얘기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네. 박사님 현재 하시는 일이 무척 많으시겠지만 다른 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케팅 액션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기업체에서 마케팅 컨설팅과 조직을 운영하고 특히 영업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 조직 관리 노하우를 주로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들도 하고 있고요. 박사님이 되게 좋은 공간에서 항상 인터뷰만 하시다가 제 최소한의 장비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조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도 되게 귀여운 거거든요. 근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 네. 박사님 하시는 일들을 들어보면 그냥 쉽게 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되게 가치나 이런 좀 사명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비전이나 미션 또는 핵심 가치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모토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제 모토로 삼고 있는 게 Be the miracle. 그대로 번역하면 기적이 되라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이걸 의역하면 내가 기적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e the miracle 이런 것에 근거로 해서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게 제 명함에 보면은 제 자신을 소개할 때 평사특사 라이프 코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라이프 코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평범하더라도 내일은 특별한 사람이 되자 하는 비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직접 받은 명함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게 멋지시죠? 뒤에도 이렇게 책 소개되어 있고요. 평사특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저도 자기계발서나 위인전이나 이렇게 보면 자서전을 보면은 꼭 성공하신 분들은 꼭 혼자 했다기보다는 자기한테 큰 영향을 준 그런 멘토 같은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박사님을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한 조금 이런 멘토 나 좀 소개해주고 싶다 하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저만 생각하고 있는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현업에서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대홍기획에서 마케팅 부장을 하고 계시던 김광호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게 카피라이터 과정을 배울 때입니다. 제가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카피라이터 과정을 배우다가 그분한테 제가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카피라이터 과정이 한 6개월 과정이었거든요.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그분이 카피라이팅 방법을 얘기하다가 감성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 감성 마케팅이라는 게 전혀 생소한 그런 용어였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짜릿한 전율을 느끼면서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감성 마케팅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제가 홀로 쓰게 된 지금 마케팅 액션 연구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감성 마케팅이라는 것을 배웠던 게 제 인생에게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특별하게 직접 지금 만나서 저한테 어떤 지도나 이런 걸 해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멘토로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그분한테 그때 그 과정을 배우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의 저도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 인터뷰 잘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좀 네, 초보티 나지 않나요? 아니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네요. 저 되게 떨려요. 솔직히 너무 떨리는데 일단 아니, 저보다 더 훨씬 더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힘을 얻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도 누군가한테 그런 힘을 얻어서 멘토가 있었는데 우리도 아마 그러면 누군가한테 그런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도 저의 멘토이십니다. 저한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뵈면서 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책인데요. 일단 요거 소개하기 전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사님이 출간하신 책입니다. 이건 꼭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리크루팅의 정석 3가지가 통했느냐. 프로는 리크루팅을 하고 아마추어는 영업을 한다. 나를 소개하는 3초 전략. 리크루팅의 명장을 찾아서. 고객 졸도 서비스. 내 인생을 바꾼 기적의 습관. 리크루팅 119 하루 1분. 소통으로 고객과 친구가 되라. 세일즈의 성공 아이디어. 파워 감성 파동 세일즈 기법. 프로가 되는 데엔 공식이 있다. 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또 쓰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공감하면 사람은 90% 바뀐다입니다. 이 책 소개는 지금 16번째 책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화법으로 어떤 대화법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설득하지 말고 공감하게 하는 일이 우선이다 하는 쪽에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먼저 공감하게 하라 하는 의도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감하게 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90% 이상은 바뀐다. 아니 10명 중에 9명은 대부분 바뀌더라. 그런 의도에서 사람을 공감하면 사람들은 90%가 바뀐다라는 책 제목으로 정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사람들을 만나면은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는 결과를 얻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마음의 벽을 쌓고 거절이라는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려고 하면 설득하려고 덤비지 말고 공감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1장은 공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해서 공감 설득 10계명이라는 걸로 해서 10가지로 제가 정리해 놨고요.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감 설득이라는 화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서 공감 설득 333 화법이라는 걸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333 화법을 내만의 화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나만의 333 화법 만들기 워크시트를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장,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3장에서 내 걸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연습을 했을 때 거기에 나만의 화법이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나만의 화법을 만들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법을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책 읽어볼 생각에 인터뷰 끝나면 집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수업을 받을 때 대부분 어떤 간호에 대한 스킬보다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환자와 라포 형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박사님 말씀하신 공감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책 소개를 하면서 잠깐 빠뜨렸는데요. 이 중에 제가 책을
5권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좋은 책이고요. 베스트셀러이면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래서 딱 그냥 보험 쪽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읽어보시면 정말 사람과 사람은 그런 세일즈 관계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업만 아니더라도. 그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풋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읽으셨던 책 중에 보험 설계사들이 꼭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이 있으면 책 한 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 가치를 사는 소비자, 공감을 파는 마케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책 제목만 보더라도 이 책 내용이 뭔가는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비자들은 무엇 때문에 상품을 사느냐? 가치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품을 파는 사람은 고객들에게 상품의 기능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고객에게 가치를 먼저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어떤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시하는 거냐. 그래서 공감하는 마케터. 마케터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객의 마음속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 책과 이번에 제가 출간한 공감하면 사람은 90%가 바뀐다 하는 것하고는 일맥상통한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전 박사님 책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2개 남았습니다. 마저 이어서 할게요. 아무래도 그 교육은 이런 금융 보험 쪽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제일 저희가 이제 마음 아픈 현실은 보험 설계사들이 이제 이 업종을 떠날 때인데, 현재 슬럼프에 빠진 보험 설계사들한테 꼭 이 말 해주고 싶다 하는 위로되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따끔한 충고도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아마 내 마음의 에너지가 거의 소진된 상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거의 소진되고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시점이 바로 슬럼프에 빠지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혼자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슬럼프를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야 될 거냐?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세상은 결국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아니, 인생 자체도 결국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느냐 못하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거든요. 결국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내 자신한테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내가 슬럼프에 빠지게 됐는 거냐? 저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다고 보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정답만을 찾기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방법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정답만을 찾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방법을 찾는 쪽에 내가 관점을 바꾸면 내가 이 슬럼프를 이겨내고 내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날마다 최면을 걸라는 얘기죠. 저는요, 날마다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요? 저는 저희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럼 숙제를 내주면 그날 열심히 숙제해갖고 다음날 학교에 가면 선생님 책상 위에다가 숙제장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학교 때 되면 선생님이 숙제장 다시 돌려줍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이 내 숙제한 데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하나씩 딱 찍어줬거든요. 그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제가 확인하면 선생님이 내가 숙제한 거 보셨구나. 그리고 저는 오늘 숙제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바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뭐 선생님이 보지도 않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숙제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날마다 제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떤 거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를 행동했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하나씩 꽝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단한 걸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추운데 사무실에 앉아 있고 싶다 그럴 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문을 박차고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제가 제 마음속에 야 문충태 참 잘했어 하면서 도장 하나를 탁 찍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주려고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 이게 결국은 부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급습하려고 하는, 이게 급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내 마음속에 충전이 되더라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나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그쪽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한번 권장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날마다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으로 최면을 걸어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 긍정적인 방향을 찾으려고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정답을 찾지 말고 방법을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자꾸 수집을 하려고 하는 쪽을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집하는 방법 중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죠. 그 핸드폰에 기능이 있는데,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세 가지 기능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보고 이거 괜찮다, 아니면 이거 그냥 이것도 괜찮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내 노트북 폴더에다가 그걸 날마다 하나씩 저장해 보십시오. 두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 있으면은 주변에서 보거나 듣거나 이런 것을 핸드폰에다 수시로 거기다가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또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요, 꼭 메모할 수 없을 때 떠오릅니다. 뭐 운전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남들하고 얘기하고 있다든가, 뭐 이럴 때 메모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갈 때도 꼭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일 보고 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일 다 보고 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떠올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럴 때 저는 화장실에 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거기다 녹음 버튼 눌러놓고 제가 혼자서 막 떠들죠. 또 운전을 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때 여러분 거기서 메모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전대 앉을 때 항상 핸드폰 거치대에다가 핸드폰을 먼저 거치를 시킵니다. 그래갖고 아이디어가 떠올 때마다 거기다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혼자서 떠들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수집을 하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안 보이던 방법들이 보이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그 슬럼프를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답을 찾지 말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내만의 방법이 보이게 될 겁니다. 저 이렇게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내 얘기야. 어떻게 이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그 슬럼프에 빠진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자기계발서에 나올 법만한 그 학문 분량의 얘기를 이렇게 잘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질문. 지금 저희 인터뷰를 하는 게 2017년 12월 14일입니다. 언제 얼마 보름 정도 있으면 2018년이 시작되는데요.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박사님의 2018년 계획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매년 12월 달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방향을 정하는데 2018년 저의 계획은 ABCD 프로젝트입니다. ABCD에서 아시겠지만 네 가지가 2018년도에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인데 A가 뭐냐면 afflict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 고통 이런 뜻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인 여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목표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 내가 성장하기.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한 단계 더 앞에 가려면 내 자신을 계속 채찍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채찍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B가 무슨 뜻이냐면은 book and books입니다. book 이건 단수고요. books는 복수입니다. 제 인생 목표는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겠다 하는 목표인데 이 목표에 도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16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한 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겠다 하는 게 북입니다. 그 다음에 북스는 복수지 않습니까? 책을 쓴다는 게 제 머리에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숱하게 공부하고 숱하게 자료를 찾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권씩을 책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 행동 패턴인데, 그래서 북스라는 건 뭐냐면 한 달에 5권씩은 책은 구입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C가 무슨 뜻이냐면 컨텐츠입니다.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분들이 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주 업무다 보니까 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컨텐츠에서 나온다. 그래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그쪽에 대한 이 이론을 제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C가 컨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D가 남았잖아요. 이 D가 뭐냐면 디보션입니다. 디보션이라는 게 뭐죠? 헌신, 봉사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제 자신을 하여튼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군가 나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강의 아니냐. 그래서 내 강의를 듣고 누구한테 한 사람이라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18년은 한 달에 한 번은 재능 기부 강의를 하자. 그게 이제 디보션, 봉사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18년은 제가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죠. A, B, C, D 목표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프로젝트, A, B, C, D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겠습니다. 제가 박사님 책도 많이 봤지만 진짜 언어의 마술사라는 표현을 진짜 제가 딱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그냥 저 같았으면 책 열심히 읽고 책 쓰고 이게 할게요라는데 A, B, C 딱 귀에 쏙쏙 박히게 말씀해 주시니까 박사님의 2018년 계획인데 저도 똑같이 따라하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7개의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이 환경에서 정말 저 1대1 강연 듣는 것처럼 저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감하면 사람은 90%가 바뀝니다. 책 같이 읽어요. 안녕.